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의 라멘 문화 이야기입니다. 요즘 라멘집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좀 서울의 그 대학가를 제외하고는 낯선 음식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최근에 라면집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그 홍대 주변은 거의 뭐 줄 서 있는 집들은 전부 라면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그래요. 주변에 제가 잘 아는 중국집 사장님이 계신데 네.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중식당이 오히려 괴로워한다. 예, 너무 잘 되니까 라면집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한데 네. 사실은 그 소비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세요. 예. 왜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때 뭐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의식이 있었거든요. 지금 20, 30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을 자주 갔다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먹었던 라면 맛을 한국에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어떻게 그러면 서울의 라면 역사가 흘러 들어왔을까요? 또 그 이전에 제가 네. 그 일본의 그 라면 구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일본 라면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근본 없으면서 오는 다이나믹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기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일본의 중국 음식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중국 음식으로 그 라면은 남면이에요. 남면. 느리는 면인데 그게 일본 말로 라멘이 된 거거든요. 됐는데 사실은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패하지 않습니까? 예. 패한 다음에 밀가루가 많이 들어오죠. 미국에서. 예. 두 번째로 승전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음식 문화가 팍 퍼지기 시작해요. 그때 퍼진 게 교자 문화. 그다음에 돼지고기로 국물 낸 라면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게 라면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그 층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혹시 일본 라면 구분할 때 우리가 보통 시오, 미소, 그죠? 소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보니까. 미소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소라는 건 된장이잖아요. 예. 소유는 간장이고 시오는 소금인데 이거는 사실은 스프예요. 그러니까 기본 국물의 베이스는 따로 있습니다. 국물의 베이스는 이쪽 저희 학과 쪽 규슈 이쪽에서는 주로 돼지를 씁니다. 보니까. 예. 근데 중부 이쪽으로 넘어가면 닭고기 베이스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선도 많이 써요. 베이스를. 도미 뭐 라면 이런 게 있는데 또 그걸 섞은 것들을 W 라면이라 부릅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게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재밌는 거는 요즘은 예를 들면 소금을 쓴다. 소금 한 가지 쓰지 않습니다. 시오. 예. 소금을 3가지를 섞었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간장, 된장 마찬가지입니다. 2-3가지 섞어 쓰는 것들이 아주 기본이 돼가지고 라면을 먹다 보면 국물이 한 가지 층위로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부함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본 문화의 어떤 중심축을 쭉 뚫고 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일본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겼냐면 요즘은 그렇게 가다가 최근에는 국물의 중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뜨거운 국물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국물도 없어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 감각에 해보니까요. 진짜입니다. 이거 보니까. 비빔면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볶음면 비빔면.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는 요즘 볶음면 비빔면이 또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한국에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뭐 1세대라고 할까요? 마니아들만 찾던 음식에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보편화된 음식으로 2세대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1세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초반에 시작이 됐는데 예. 홍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들어온 음식은 뭐냐면 큐슈 지방. 이 지방의 음식이 뭐냐면 돈코츠라면이라고 합니다. 예. 돈코츠라는 게 돼지뼈라는 뜻이거든요. 예. 돼지뼈를 내면 국물이 탁하게 나오죠. 근데 원래는 사실은 일본에서 30년대 40년대 개발이 됐는데 원래는 이게 맑은 국물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뼈를 너무 많이 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탁한 음식 국물이 나온 거예요. 내봤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우리도 사골 국물 좋아하잖아요. 사골 국물처럼 이게 탁한 국물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제가 한 2달 전에 갔다 왔는데 후쿠오카를 다시 가니까 요즘은 또 맑은 돼지 국물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돌고 도는 게 있는 거죠. 예. 어쨌든 한국에서는 홍대를 중심으로 돈코츠 중심의 규슈 음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보니까요. 처음엔 근데 규슈 음식의 장점은 뭐냐면 돈코츠 뼈를 내는 것도 하나 있고 면이 아주 얇습니다. 예. 먹으면 면이 살캉살캉거리는 게 기분이 아주 좋아요.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라면이라는 게 뭐 괜찮네 이렇게 돼 있다가 2세대가 이제 2세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000대 한 10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돼지뼈가 약간 너무 좀 단순해 무거워 이거에서 다양한 육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소금으로 간을 한 시오라면, 간장 베이스의 소유라면, 그다음에 된장 베이스의 미소라면 예. 이것들이 전부 들어오면서 이 어떤 다양성이 쭉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통 3세대라 그러면 3세대. 그렇습니까? 그렇죠. 202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때부터는 라면의 다양성이 아까 말한 고정되는 음식이 아니고 거기에 다양한 것들 예를 들면 면도 스트레이트 면도 있고 꼬불면도 있고 얇은 면도 있고 두꺼운 면도 있고 거기다가 또 아까 국물의 베이스도 층이가 엄청 많죠. 예. 그러니까 뭐 라면 하나가 뭐 보통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면도 밀가루 면이 아니고 메밀면으로 하는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하. 지금 홍대 가시면요. 정말 다양성을 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본은 자주 가는데 일본에서 가면 딱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기다립니다. 생각보다 일본 라면이. 왜? 싼 미식이기 때문에 싸잖아요. 일단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레벨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국의 음식 그 라면집들 먹을 때가 놀라는 게 와, 이 정도면 일본 안 가도 될걸?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유명한 라면집들은 이제 일본 분들이 직접 운영하시거나 예. 아니면 일본에서 미슐랭 받았던 분들 밑에서 공부한 분들이 내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한국의 음식 문화가 참 진짜 급속도로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 세대들이 일본을 본토를 갔다 왔는데 본토에서 먹었던 라면 맛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가. 네. 뭐가 좋냐. 제가 일본을 같이 이렇게 여행 작가들 같이 음식 먹으러 가면 저한테 불만을 토로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인도 아닌데 저한테 네. 작가님 왜 이렇게 짜요? 일본 음식이요? 예, 일본 음식이 짭니다. 미국 음식도 짭니다. 햄버거 짜거든요. 짜게 뭐 제가 거기서 재봤어요. 염도를 재봤더니 우리나라는 1.2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염도가. 예.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에 1.5 이상이 나옵니다 보니까. 진짜 짜네요. 짭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기 약간 괴로운데 약간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일본 사람들은 국물을 다 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 그 국물이 간을 맞추는 염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짠 거예요. 근데 한국인은 국물의 민족이니까 마시기 때문에 이게 좀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제가 식당 가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프레임을 받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드실 때 한번 참고하시길.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먹는 라면이 예. 한국인에게 더 맞는 거죠. 우리 입맛은 맞죠,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윗세대가 평양냉면 중심으로 이렇게 미식이 형성돼 있다면 지금 2030 세대들은 2세대의 평양냉면으로 라면을 지목하고 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침샘을 자극해 주시죠. 서울의 일본 라면 맛집 3곳. 첫 번째는 어딘가요? 네, 첫 번째는 히읗으로 시작하는 집인데요. 홍대 상수동에 있고요. 역시 그 라면 1세대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보니까. 예. 2004년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집은 거의 그 심야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홍대에서 그 약간 취하신 취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장용으로 많이 먹습니다. 네. 이 집은 돼지뼈를 푹 고안한 진한 육수의 라면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밌는 게요. 요즘에 일본에 가면 라면집들이요. 어떤 집들이 있냐면 라면집들을 생각하면 점심부터 여는 거잖아요. 네. 저녁 6시에 하는 집들이 있어요. 에이? 왜냐하면 거기는 술을 음주 라면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자카해형 라면집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이 집이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저도 이 집 처음 생겼을 때 이제 막 평론할 때 가봤는데 신기했어요. 신기했는데 지금도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매니아층도 많고 음식의 질도 고르게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라면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 알고 싶으면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맛집은 어딘가요? 두 번째는 그 합정동에 있는 오로 시작하는 집인데요. 이 집은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아주 이 집은 취재를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네. 이 집은 면에 대한 그 이해력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 생각이냐면 면을 만들 때요. 우리가 보통 제면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면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반죽기거든요. 반죽기. 아, 반죽. 예. 이 집이 반죽기 때문에 제일 비싼 반죽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반죽기가 좋아야지 수분이 고르게 쫙 면이 퍼지거든요. 그 밀가루에. 그래야지 고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밀가루의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얇게 뽑으면 금방 끊어져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단백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집은 단백질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밀가루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아주 얇은데 먹으면 그냥 살캉살캉 넘어오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리고 재밌는 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토리파이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면 닭고기 국물을 토리파이탄이라고 그러는데 닭고기 국물을 할게 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집에는 닭육수를요. 사실 닭육수를 한국 사람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게 닭육수는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국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면 그걸 나가기 전에 그라인더로 확 갈면 거품이 확 일어나잖아요. 네, 육수가요? 예. 그러니까 육수에 있는 그 기름을 거품처럼 막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우리 카푸치노 먹듯이 보니까. 그래서 아, 머랭 저기. 그렇죠. 머랭 치듯이. 예.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름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카푸치노 먹는 느낌이 드는거든요. 굉장히 입안이 풍부하고 좋아지죠. 하지만 그건 왜 기름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와 이것과 결합돼 가지고 이 집은 지금 매장에 서너 개 있는데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사실은 요 기름 머랭 내는 거 요거는 이분이 개발한 건 아니고요. 하카타 역 근처에 가면 엄청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일본 현지에. 그 집의 거를 다 벤치마킹해서 가져왔지만 문제는 그걸 잘 만들었다. 그렇죠. 잘 벤치했다. 그래서 한국화 시킨 거기 때문에 유명하고 이 집은 또 면을 또 따라주는 것도 유명합니다. 보니까. 예. 아니 이런 건 매장 가면 다 써 있나요? 아니면 작가님이 취재를 하신 건가요? 다 써있지는 않고요. 왜냐면 제가 뭐 만드는 거 이런 건 제가 서너 번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맛집 어딘가요? 이번에는 그 이제 미쉐린 가이드 2024년에 선정된 연남동에 있는 시옷집입니다. 보니까. 네. 이분은 요즘 라면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열풍이 있는데 예. 뉴욕에서 경험을 쌓은 일본 셰프가 만드는 곳이에요. 보니까 여기는 그래서 미국에서 경험을 쌓은 일본 셰프가 예. 한국에 차린 거예요. 그렇지 다국적이죠. 보니까 하하. 지금 저 파리에 라면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요. 그 중에 상당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셰프들이 한국 셰프들이에요. 우와. 예. 이렇게 다국화되고 있는 게 라면의 아주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 집은 특히 간장라면, 쇼유라면 아주 잘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국물에 뭘 섞었냐? 바지락을 섞었어요. 보통 우리가 그걸 W 라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W 라면을 가지고 처음 맛있기 때문에 진짜 그 미슐랭 아까 말하는 그 두 번째 맛을 소개한 그 O로 시작하는 그 집하고 이 집은 둘 다 미쉐린에 등재가 된 집입니다. 보니까 그만큼 이미 레벨이 서로 올라가 있고 사실 일본의 본토 분들도 같이 먹어보면 와 이거 일본보다 난데? 당연히 낫죠. 한국화되어 있는 그리고 국물이 짜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장점이 있는 집들입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일본 라멘에 대한 인문학을 들어봤습니다. 맛도 재료도 모두 다채로운 라멘의 세계였습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